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줄 정부 지원책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임금 격차가 큰 이러한 경제 구조에서는 경제 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고 국내 소비가 위축되어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장 실장은 당장 임금 부담을 느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76개의 정부 지원책이 이미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직접 수혜자는 저임금 노동자지만 정부 대책의 수혜자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라는 겁니다. 다만 지난주 현장 점검에서 일부 정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그 내용을 담은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2조 4천억 원 규모로 대출과 보증을 공급하는 방안, 도시재생 유대사업 지역 내 상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부가 추가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검토하여 제도적으로 꼼꼼히 챙기고.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 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조기 정착에 전방위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성서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3%가량 성장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사정은 달랐습니다.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더 나빠졌다고 털어놨는데요. 올해는 최저임금 상승의 여파로 사정이 넉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지난해 중소기업 4곳 중 1곳은 전년보다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지난해 중소제조업체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25%는 돈을 마련하기가 1년 새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습니다. 물건은 잘 팔리지 않았고 원자재나 부자재 가격은 올랐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사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중소기업의 80% 이상이 올해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은 돈이 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7%로 2006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4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연구개발이나 설비 투자 비용으로 쓰겠다는 비중은 지난 10년 평균을 한참 밑돌았습니다. 인건비 등 운전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올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고려해 정부와 금융권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3조 원을 풀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최저임금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적극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6.24%로 지난해보다 2.04% 올랐습니다.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평균 건보료는 12,242원으로 1,966원이 더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역시 세대당 1,953원이 오른 평균 91,786원을 달마다 내야 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선택 진료를 폐지하고 2인에서 3인 병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출 것으로 보입니다. 지수 900을 넘나드는 코스닥 시장. 올해 안에 1000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셀트리온이 이르면 다음 달에 코스피로 이전하는데 코스닥 시장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고점 논란 등이 불거지며 유가증권 시장이 주춤한 사이 시장의 관심은 저평가됐던 코스닥 시장으로 쏠렸습니다. 새해 들어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고 코스닥은 날개를 달았습니다.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입니다. 대책 발표 다음 날인 12일 장중한 때 프로그램 매매 호가 효력이 5분 동안 정지되는 사이드카가 발동되고 16일엔 16년 만에 900선을 넘는 등 코스닥 시장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연내 코스닥 지수는 1000포인트 내지는 10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좀 낙관하고 있습니다. 수급이라든가 정책 그리고 실적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하지만 숨겨진 복병은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그동안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렸던 셀트리온이 이르면 다음 달 코스피 이전으로 빠지면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코스닥 성장 정책이 다른 종목으로 번지면서 일시 조정으로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네, 이르면 이달 말부터는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 과세 기초 자료가 마련되는 셈인데요.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의 논의도 더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이달 말부터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자의 매매 내역을 기록하고 정부가 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당국이 이번 주 확정하는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의 매매 기록을 점검하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 데 따른 겁니다. 거래소가 매매 내역을 기록하게 되면 정부의 과세 방안 마련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화폐에 화폐 기능이 전혀 없다고 못 박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로서는 정부가 가상화폐를 주식과 같은 자산으로 보고 소득세 등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상품으로 정의가 될 경우에는 주식거래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하고요. 만약에 실물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세 부과 가능하지만 이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는. 과세 근거가 마련된다고 해도 24시간 거래되고 거래소마다 가격이 다른 가상화폐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지 등의 논의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상반기 안에 과세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8월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주희입니다. 네, 세계 가상화폐 거래소 1위에 오른 국내 업체 업비트에 대한 거래 불투명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에서 거래할 수 있는 가상화폐 종류는 120여 개지만 제공하는 코인 지갑은 16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 지갑은 가상화폐 종류마다 별도로 존재해서 보유 내역을 전자 기록하는 장부의 일종으로 거래소 간 가상화폐 이체나 원화 출금 등에 사용됩니다. 업비트 측은 코인 지갑이 없는 가상화폐도 회원 계정별로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고 순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호텔 숙박과 쇼핑은 물론이고 부동산 거래에까지 활용해 비트코인의 성지라고까지 불렸던 인도네시아 발리섬이 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에 직면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이달 1일을 기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또 자국 내에서 활동 중인 금융기술 관련 업체들이 가상화폐를 이용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금융기술업 허가를 즉각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발리에서는 최근 3주간 최소 2곳의 식당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다가 적발됐으며 일부 숙박업소도 단속에 걸려 운영이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남성들이 17만 명으로 역대 최고라는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른바 육아대디를 위한 전문용품들이 등장하고 직장 생활 대신 가정을 돌보며 소질을 살리는 아빠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오전 9시와 오후 4시. 전업 육아대디 1년 차인 김진성 씨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7살과 5살 두 자녀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킨 뒤 집에 돌아와 간식을 챙기고 놀아주는 모습이 익숙합니다. IT 업계에서 일하던 진성 씨는 지난해 2월 15년간의 직장 생활을 접고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내린 결정이었는데 글 쓰는 취미를 살려 최근 아빠 육아에 대한 책을 내게 되는 등 작가로도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회사라는 울타리가 사라진다라는 불안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었죠. 지금 아니면 볼 수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다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성 씨처럼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들이 지난해 기준 17만 명에 달하면서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육아대디를 위한 맞춤형 용품과 서비스 등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의 키와 선호 색상에 맞춘 유모차가 출시되는가 하면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가리대가 없는 점에 착안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펼쳐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가방도 등장했습니다. 시설이나 인프라나 어떤 여러 가지 교육들이 함께 병행이 된다면 아빠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좀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돈 잘 버는 아빠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아빠로 멋진 아빠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의 일원인데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편견은 아직 남아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경찰이 손잡았는데요. 조성훈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연신 감탄사를 연발하며 경찰차를 구경합니다. 아우 좋아. 무전기로 경찰관과 인사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와 보는 112 종합상황실에서 아이들은 모든 것이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젠 쓰지 않는 유치장을 견학하고 영화 범죄도시의 촬영 장소를 보는 아이들의 표정은 밝기만 합니다. 서울 금천구청과 금천경찰서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경찰서로 초대해 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했습니다.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을 지켜보며 우리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자체의 활동 중 하나입니다. 금천구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을 만들었던 곳이지만 지자체와 경찰, 동포들의 노력으로 그 편견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것은 편견의 사회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대한민국의 일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밝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은 멀게만 느꼈던 경찰관들에게 손수 만든 샌드위치를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저희를 지켜주고 마을을 지켜주고 그래서 감사해요. 서울시 다문화 가정의 자녀는 약 3만 명.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 지자체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네, 인공지능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성큼 들어왔습니다. 가전제품 본래의 기능을 넘어 스스로 학습해 사용자를 이해하고 최적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지금 뭐 하노? 희망 온도 22도, 중풍으로 냉방 운전 중입니다. 사투리까지 알아듣도록 진화한 인공지능 에어컨입니다. 리모컨 없이도 음성인식만으로 작동하고 공간을 스스로 학습해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여러 기업들이 선보인 인공지능 스피커로 제품을 제어할 수 있도록 연결성도 확대했습니다. 자연어 음성인식과 인공지능 스마트 케어 기능을 통해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는 인공지능 에어컨으로 진화하였습니다. 빅스비 버튼을 누른 뒤 음식 사진이라고 외치자 Food photo. 스마트폰이 카메라 모드로 바뀌고 음식 사진 앨범에 사진을 저장합니다. 갤럭시 S8부터 적용되기 시작한 삼성의 인공지능 플랫폼 빅스비는 가전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앱 하나로 모든 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류 청정기가 날씨와 유행에 맞춰 패션 스타일을 추천해줍니다. 공기청정기는 집안의 공기 오염 패턴을 분석해 오염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선제적으로 작동합니다. 공기청정기 같은 웰빙 가전제품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혁신 기능인 AI 등 기술력을 담아서 삶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가전에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업체들 간의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최근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콘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하울 영상인데요. 석지연 아나운서는 혹시 이 하울 영상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글쎄요. 조금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저에게는 아직 낯선 단어인데요. 어떤 영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이 하울은 영어로 끌어당기다라는 뜻으로 매장에서 쓸어 담듯 구입한 제품의 개봉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울 영상이라고 합니다. 이 쇼핑 후기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해외에서 얼리 어답터들의 이용 후기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쇼핑 후기 영상으로 발전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유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광고 대신 블로그나 카페에 올라오는 실제 후기를 참고해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잖아요. 영상을 통해 제품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면 더욱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울 영상이 최근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바로 하울 영상 중에서도 고가의 명품을 소개하는 명품 하울 영상 때문입니다. 이 명품 하울 영상은 세계적인 뷰티 크리에이터 제프리 스타가 유튜브에 자신이 구매한 명품이나 뷰티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리면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부터 이 명품 하울 영상이 유행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 후기라기보다는 명품 구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명품 하울의 인기는 엄청난데요. 이런 영상이 인기를 얻자 이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명품을 구입해서 영상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보통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명품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은요, 구찌 하울 1,500만 원어치 하울입니다. 여러분 뜯습니다. 코튼 포플린 셔츠 사이즈 38, 162만 원. 언빌리버블. 구찌 리본. 이게 단품으로 50만 원인가 55만 원인가 그래요. 이게. 네, 이게 바로 하울 영상이군요. 그런데 저렇게 몇 천만 원짜리 명품을 아무렇지 않게 사서 보여주는 게 정말 놀랍네요. 네, 그렇죠. 원래 하울 영상은 제품을 먼저 써보고 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명품 하울의 경우는 그보다 수천만 원대의 제품을 샀다는 사실에 목적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하울 영상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바로 대리만족에 있는데요. 이 영상 속에서 유튜버가 명품의 포장을 뜯고 또 상품을 자세히 설명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해당 명품을 구매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네, 정작 현실 속에 자신은 제품을 구매할 수 없으니까 영상을 통해서라도 간접 경험을 하면서 만족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하울 영상의 댓글을 살펴보면 내가 대신 행복하다. 부럽다. 저는 언제 저런 하울을 찍는 날이 올까요? 이런 선망 어린 내용의 글들이 유독 많습니다. 문제는 역으로 이러한 명품 하울 영상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도 많다는 건데요. 이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을 쉽게 사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88만 원 세대, 오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생긴 지금의 현실에서 저러한 하울 영상은 오히려 사회적인 박탈감만 안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명품 하울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의 과시욕구와 이에 대한 동경이 만든 현상이라면서 좀 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과시와 대리만족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명품 하울 영상,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하울 영상이 본래 취지에 맞는 콘텐츠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고모나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